여기 일본의 한 음식점에서 화를 내고 있는 영국인 여성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되던 것이 왜 여기서는 되지 않냐며 유럽연합처럼 일본과 한국도 비슷한 나라 아니었냐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 살고 있는 호엘이라고 합니다. 자그마한 뜨개질 샵을 운영하고 있고 직접 뜬 가방을 판매하고 있어요. 일일이 손으로 바늘을 잡고 꿰매서 만드는 가방이나 목도리를 파는데 손님들께서 옛날의 감성과 향수를 느낀다며 무척이나 좋아하시죠. 제가 초등학교 시절의 꿈은 일본에서 살아보는 것이었고 그 정도로 해외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일본의 도쿄를 팔면 미국을 살 수 있다고 할 정도로 부유했고 미국이라는 나라 또한 일본을 인정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벌써 시간이 꽤나 지난 이야기이지만 그 이후에 한 번도 일본에 가본 적이 없다는 것이 굉장히 아쉽게 느껴지기만 했습니다. 지금 40대가 되었지만 이제야 조금 여유가 생겨 해외여행을 가게 되었네요. 사실 저는 영국에서 지내며 다양한 외국인 사람들을 사귄 적이 있고 과거 중국인에게 심하게 대인 적이 있어서 한동안 아시아 쪽은 쳐다도 보지 않았습니다. 중국인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고 그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행복했지만 제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자 도망쳐버리는 바람에 저는 가족들 몰래 낙태를 해야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 무책임한 모습을 통해서 그의 과거 행동들을 돌이켜보니 그 중국인 남자친구는 순 이기적인 사람이었던 것이죠.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게 되어 시작한 것이 바로 뜨개질이었습니다. 혼자서 오롯이 뜨개질을 하고 있으면 잡념도 전부 사라지고 저에게 있던 아픔들이 전부 뜨개질에 따뜻한 실이 뭉쳐지듯 사라지거든요. 그렇게 저는 뜨개질을 하며 시간을 보내다가 저와 가장 친한 친구인 메리가 한국과 일본으로 여행을 떠날 거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메리는 항상 제게 모험심을 불어넣는 사람이었죠. 그녀는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배우는데 주저함이 없는 사람이었고 이번에도 제게 같이 가자고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호엘, 넌 정말 이번엔 나랑 같이 가야 해. 너도 알잖아. 한국이랑 일본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야. 특히 일본은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꿈꿔왔던 나라잖아. 뜨개질도 잠시 쉬고 우리 둘이 그동안 못했던 재미있는 일들을 해보자. 메리의 말에 처음에는 웃어넘겼습니다. 여행이라는 건 제게 사치처럼 느껴졌거든요. 가게를 잠시라도 비우면 손님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걱정도 있었고요. 하지만 메리는 끈질겼습니다. 호엘, 넌 항상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잖아. 하지만 이번엔 널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해. 내가 다 알아봤는데 한국에 정말 멋진 전통 시장들이 있고 일본에서는 뜨개질과 관련된 독특한 실이나 재료들을 살 수 있는 장소들이 많대. 내 가게에도 도움이 될 거야. 그녀는 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줄 아는 사람이었죠. 저는 결국 조금씩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사실은 메리의 말대로 일본은 어릴 적부터 저에게 꿈 같은 나라였어요. 그리고 한국은 제가 잘 모르지만 최근 몇 년간 다양한 매체를 통해 흥미롭게 느껴졌던 곳이었죠. 그런 두 나라를 한 번에 여행할 수 있다는 건 분명 특별한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새로운 환경에서 나를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좋아, 메리. 같이 가자. 하지만 내가 나를 실망시키면 안 돼. 이 여행은 내가 많은 걸 내려놓고 떠나는 거니까. 결국 저는 그렇게 말하며 메리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녀는 환호성을 지르며 저를 꼭 안아줬고 우리는 함께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행은 단순히 새로운 곳을 방문하는 것 이상으로 저 스스로를 치유하고 과거의 상처로부터 한 발짝 더 나아갈 기회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뜨개질 도구를 잠시 내려놓고 메리와 함께 한국과 일본으로 떠날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메리와 함께한 첫 목적지는 한국의 수도 서울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깔끔하게 정돈된 시설과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인상적이었어요. 처음엔 이 거대한 도시가 낯설게 느껴졌지만 금세 그 활기찬 분위기에 녹아들었죠.
우리는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이동하기 위해 공항철도를 탔습니다. 메리는 기차 티켓을 자동 판매기에서 구매했는데 영어를 지원하는 건 물론 기계 사용법도 간단했어요. 게다가 기차는 정시에 도착했고 내부는 깨끗했으며 여행자들을 위한 안내 방송까지 준비되어 있었죠. 이거 봐, 호엘. 이런 게 바로 한국의 편리함이야. 메리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으로 확실히 영국보다 훨씬 체계적이다라고 생각했죠. 서울역에 도착했을 땐 이미 서울이라는 도시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경복궁에 갔습니다. 고풍스러운 전통 건축물이 도시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은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특히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궁을 거닐고 있는 모습은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메리와 저는 국내 투어에 참여해 역사 이야기를 들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이드는 한국의 역사뿐만 아니라 궁의 세부적인 건축미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었고 저는 그 섬세함에 매료됐죠. 점심으로 근처의 작은 한식당에서 비빔밥을 먹었는데 맛은 물론이고 음식이 나오는 속도가 놀라울 정도로 빨랐어요. 메리는 젓가락질을 못해서 고군분투했지만 저는 나름대로 익숙해지려고 노력했죠. 점원도 굉장히 친절해서 제게 젓가락 사용법을 직접 알려주었답니다. 서울에서의 셋째 날, 우리는 남대문 시장에 갔습니다. 그곳은 뜨개질 재료를 찾으려는 제게는 천국 같았어요. 다양한 실과 손바느질 도구가 구석구석 가득했는데 특히 손으로 염색한 천연실이 제 눈길을 사로잡았죠. 판매자는 제가 영어로 물어보자 곧바로 계산기와 간단한 영어 단어를 사용해 가격을 설명해 줬습니다. 그 순간 언어의 장벽도 상업의 열정 앞에선 쉽게 무너진다는 걸 느꼈어요. 그곳에서는 제가 만든 뜨개 가방을 좋아할 만한 사람들이 많을 거란 확신이 들었어요. 몇몇 상인들은 제 가방을 보고 관심을 보이며 어디서 샀냐고 묻기도 했답니다. 저는 직접 만들었다고 말했더니 그들은 감탄하며 환한 미소를 지어주었어요. 메리는 김밥과 떡볶이 같은 간단한 길거리 음식을 사주며 저를 따라다녔고 우리는 그날 하루 종일 시장 구석구석을 탐방했습니다. 손이 모자랄 정도로 물건을 사서 가방에 다 넣지 못해 메리가 웃으며 너도 나처럼 여행용 캐리어를 가져왔어야지 라고 했죠. 다음 날은 완전히 다른 서울의 모습을 보기 위해 강남 지역을 방문했어요. 메리는 한국의 IT 기술과 첨단 환경을 체험해 보자며 저를 데리고 삼성 딜라이트라는 전시관에 갔습니다. 거기서는 최신 스마트 기기와 가상현실 체험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는데 저는 그 기술력에 완전히 매료됐습니다. 한편 강남 한복판에 있는 카페에서 메리는 커피를, 저는 허브티를 시켰는데요. 메뉴 주문은 키오스크를 통해 이루어졌고 몇 분 만에 음료가 로봇팔을 통해 저희 자리로 배달되었습니다. 이런 건 정말 영화에서나 보던 건데 라고 말하며 저도 모르게 탄성을 질렀어요. 메리는 이래서 내가 한국을 좋아한다니까. 기술이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녹아있잖아. 라며 웃었습니다. 서울에 머무는 동안 제가 가장 감명받은 건 대중교통 시스템이었습니다. 지하철은 시간에 정확했고 역마다 있는 무료 와이파이와 영어 안내는 여행자에게 정말 편리했어요. 영국에서 겪었던 불편함들이 이곳에선 전혀 느껴지지 않았죠. 버스나 택시를 탈 때도 교통카드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점이 신기했어요. 심지어 편의점에서 간단히 충전까지 가능하더군요. 또 메리가 데려간 코인 노래방이라는 곳은 정말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저는 노래 실력이 별로 없지만 메리가 여행에서 중요한 건 경험하는 거야 라고 말하며 저를 끌고 들어갔죠. 작은 방에서 둘이 좋아하는 팝송을 부르며 한바탕 웃었고 그 경험은 우리 둘 사이를 더 가깝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서울에서의 여정은 편리함과 새로운 경험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의 세심함과 효율성에 흠뻑 빠지다 보니 일본에 대한 기대도 자연스럽게 높아졌습니다. 서울에서 배운 모든 편리함과 따뜻함이 과연 일본에서는 어떻게 다르게 나타날지 궁금했죠. 그렇게 우리는 서울에서의 멋진 시간을 뒤로하고 일본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여행 중
특히 한국의 결제 시스템에 놀랐던 점은 바로 현금을 거의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국에서는 가끔 현금을 챙겨 다니지 않으면 불편할 때가 많았는데 서울에서는 신용카드 한 장만 있으면 어디든지 문제없이 다닐 수 있었습니다. 시장, 음식점, 카페, 심지어 길거리 음식까지 거의 모든 곳에서 신용카드나 모바일 결제가 가능했어요. 처음에는 길거리에서 떡볶이나 오뎅을 사려고 현금을 찾으려다가 주변의 가게들이 모두 카드 결제를 받는 것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메리, 여긴 현금을 아예 쓸 필요가 없네. 제가 놀라며 말하자 메리는 웃으며 그렇지? 한국 사람들은 모바일 결제와 카드 결제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용해. 스마트폰만 있으면 거의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지. 라고 했죠. 우리처럼 관광객이라면 현금을 아끼는 게 중요한데 서울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서 정말 편리했어요. 지하철을 타는 것도 카드를 찍고 커피를 사는 것도 카드로 결제하고 쇼핑을 해도 신용카드 한 장이면 끝이었죠. 어느 날 우연히 편의점에 들렀을 때에도 결제는 단 5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바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있어서 한국에서의 생활은 정말 더 간편하고 효율적이었어요. 심지어는 길거리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교통카드 충전소라는 표시를 보고 신기해했어요. 일반적인 교통카드 충전소는 물론이고 모바일 앱으로도 충전이 가능하고 그만큼 대중교통 이용이 엄청나게 간편한 나라라는 걸 다시 한번 실감했죠. 이곳에서는 작은 것들이 정말 잘 정리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 메리가 한마디 했고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정말 그래. 여행자로서 걱정할 것들이 거의 없는 나라야 라고 답했죠. 그렇게 한국에서의 첫 며칠 동안은 현금을 쓰는 일 없이 신용카드 한 장으로 대부분의 일을 해결할 수 있었고 점점 더 한국의 편리함에 빠져들었어요. 그만큼 저는 일본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게 되었죠. 도쿄에 도착한 후 공항을 나서면서 한국과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한국의 공항은 굉장히 현대적이고 빠르고 효율적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는데 일본은 그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어요. 공항 자체는 깔끔했지만 공항 리무진 버스와 같은 교통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았어요. 먼저 버스를 타기 위해 대기하는 곳에서 사람들이 줄을 서 있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줄을 서야 할지, 대체 어떻게 줄을 서야 할지에 대한 안내가 부족했어요. 결국 우리는 대충 서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은 제각각 다른 방식으로 줄을 서고 있더군요.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혼잡한 상황이었죠. 공항 리무진 버스를 탈 때도 버스가 정해진 시간에 정확히 도착하지 않았고 버스가 늦게 도착했을 때 아무런 사과도 없었어요. 그저 잠시 기다리라는 안내만 있을 뿐이었죠. 메리, 여기 한국과는 다르다. 이거 다 무슨 소리지? 우리는 여기서 뭘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저는 불안한 표정으로 메리에게 말했어요. 메리는 조금 당황한 듯 했지만 그냥 따라가자고 했죠. 다행히도 버스에 타자마자 안내 방송이 시작되었는데 안내 방송은 일본어로만 나왔어요. 물론 일본어를 잘 알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저희는 그 언어를 이해하지 못했기에 점점 더 불안감이 커졌어요. 버스가 도쿄 시내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 풍경은 제법 깔끔했지만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사람들 사이에 가끔씩 혼란이 일어나는 장면도 보였어요. 사람들이 신호를 무시하고 길을 건너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에서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교차로에서 자동차와 사람이 동시에 난폭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굉장히 엉망이었어요. 일본의 치밀한 시스템을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그런 면에서 어딘가 부족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버스가 시내에 도착했을 때 도로가 막혀서 차가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처럼 복잡하고 빠르게 돌아가는 도시에서 자주 겪는 일이지만 그곳에서는 적어도 교통 통제가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시간이 많이 지체됐어요. 여기 너무 느려. 한국에서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는데 메리는 아무리 불편해도 여유로운 표정을 지으며 저를 달래려고 했지만 저의 마음은 점점 더 답답해졌어요. 버스를 내린 후 도쿄 시내의 한 거리를 걸어가는데도 그 모습은 기대와 달리 엉망이었어요. 도로에 무단으로 주차된 차들이나 보행자들이 도로를 점거하는 모습들이 눈에 띄었어요.
한국에서의 질서 정연한 거리와는 다른 분위기에 점점 더 많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숙소에 도착했을 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약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체크인 과정이 굉장히 지연되었어요. 직원은 굉장히 느린 속도로 작업을 진행하며 영어로도 설명이 부족해 제대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았죠. 결국 우리는 한참을 기다리다가 겨우 체크인을 마칠 수 있었고 객실에 들어가니 방이 깨끗하지 않았어요. 침대 커버가 조금 어지럽혀져 있었고 욕실도 예상보다 조금 더 오래된 느낌이었어요. 한국에서의 여행은 정말 편리했는데 여기서는 모든 게 엉망인 것 같아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말했어요. 메리는 씁쓸하게 웃으며 여기서는 우리가 좀 더 기다리고 인내해야 할 것 같아. 일단 일본을 더 알아보자고 말했지만 제 머릿속에는 불안감과 실망감이 가득했죠. 한국에서의 편리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경험한 후 일본에서 겪은 이 불편한 현실은 확실히 큰 차이를 느끼게 했습니다. 일본에서의 첫날은 예상보다 엉망이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메리와 함께 시부야에서 쇼핑을 하기로 했습니다. 시부야의 거리는 한국의 명동처럼 사람들로 북적였고 번화한 거리를 걷다 보니 어느새 한참을 돌아다니게 되었어요. 메리와 저는 여러 매장에서 쇼핑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사람들의 활기찬 분위기도 좋았어요. 그러나 그날 한순간의 방심이 큰 실수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시부야의 대형 쇼핑몰 앞에 있는 큰 교차로를 건너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주변은 정말 복잡했고 저는 메리와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사람들이 붐비는 거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때였습니다. 잠깐 제 가방이 무겁게 느껴졌고 뒤에서 누군가가 제 어깨를 툭 쳤어요. 바로 그 순간 저는 눈치채지 못했지만 제 가방이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메리, 내 가방이 좀 이상한데? 저는 갑자기 불안한 기분이 들었고 가방을 열어보았어요. 바로 그때 제 지갑과 카드가 사라졌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머리가 멍해졌고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메리, 내 지갑 없어졌어. 저는 당황한 목소리로 외쳤고 메리는 깜짝 놀라며 정말? 그럴 리가 어디서 잃어버린 거지? 라고 말했어요. 그때서야 우리는 주변의 상황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곳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이 확실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메리와 함께 그곳을 다시 돌아다니며 혹시 지갑이 떨어졌을까 싶어 주위를 살폈지만 이미 지갑은 온데간데 없었죠. 길거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다니 일본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혹시 소매치기? 메리는 낮은 목소리로 말하며 순간적으로 상황을 깨닫고는 이럴 줄 알았어.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우리가 방심한 거야. 라고 말했어요. 저는 머리가 아프고 손이 떨렸지만 그 순간 메리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로 가기로 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신분증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했지만 일본어로 설명을 하려니 생각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물론 경찰은 친절하게 대응했지만 결국 이런 경우는 자주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며 큰 기대를 가지지 말라는 식으로 말했어요. 우리는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지만 소매치기 사건은 이런 큰 도시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입니다. 라는 말에 속이 더 뒤틀리는 기분이 들었죠. 한국에서는 대체로 이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서 저는 일본에서 이런 일을 겪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카드와 현금이 다 사라졌다는 사실이었죠. 일본에서 소매치기 당한 첫 경험이 너무도 허망하고 불쾌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우리가 너무 방심했나? 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찰서에서 신고만 하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호엘, 괜찮아. 카드도 다시 발급받을 수 있고 현금도 다시 바꾸면 돼. 중요한 건 우리가 안전하다는 거야. 메리는 위로하려 했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했어요. 일본에서의 이 불쾌한 경험은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고 여행 중에 작은 경고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사건 덕분에 우리는 이후로 더욱 조심스럽게 다니기로 결심했어요.
메리는 저에게 앞으로는 가방을 항상 몸 앞에 두고 다니자며 단단히 말했죠. 저는 그제야 여행에서의 방심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닫게 되었고, 일본에서도 예기치 못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소매치기 사건 이후 저는 정말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현금을 모두 잃어버리고 메리의 카드 한 장만이 남아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 카드마저도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식사를 하러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일본의 식당들은 분위기가 좋고 맛있는 음식들이 많다고 들었기에 오랜 여행 끝에 드디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죠. 하지만 상황은 그리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식당에 들어가자마자 메뉴를 고르고 앉자마자 주문을 하려고 메리가 카드를 꺼내서 결제하려 했어요. 그런데 식당 직원은 그 카드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카드를 받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할 수 없었죠. 왜요? 카드가 안 된다고요? 메리가 물었고 직원은 그저 우리 가게는 이 카드 종류를 받지 않습니다. 라고만 답했습니다. 메리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다른 카드를 꺼내보았지만 그 카드도 역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만 이 카드로는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직원은 여전히 친절하게 설명을 했지만 상황은 점점 더 황당해졌습니다. 우리는 다른 결제 수단이 없어서 현금으로만 받습니다. 라고 덧붙였고 메리는 얼굴이 일그러지며 현금이 없어요. 지금요 라고 말했습니다. 급기야 메리는 화를 내려 했지만 저는 그냥 참자고만 말할 뿐이었어요. 저희가 머나먼 타국에서 화를 내고 일을 키워봐야 손해는 저희만 보잖아요. 그제야 저는 정말 실망스러워졌습니다. 제 지갑에 있던 현금은 모두 소매치기에게 뺏기고 메리의 카드마저도 사용이 안 되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죠. 메리,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저는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고 메리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을 줄은 몰랐어.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라고 말하며 한숨을 쉬었죠. 우리는 식당 밖으로 나와 근처를 한참을 헤맸습니다. 다른 식당들도 모두 문을 닫고 있었고 주변 거리는 조용하고 어두워졌습니다. 시계를 보니 이미 밤 9시가 지나 있었고 일본의 식당들은 보통 이른 시간에 문을 닫아서 선택지가 거의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도전해본 곳도 문을 닫고 결국 우리는 그 지역에서 식사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다가 오늘 밤은 아무것도 못 먹겠네. 메리가 힘없이 말했지만 저 역시 입맛이 없어졌고 기운이 빠졌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억울한 기분이 들었어요. 일본에서의 기대와는 달리 결국 식사를 못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다시 돌아가는 길에 비로소 저는 이번 여행이 그리 순탄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편리함이 항상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낀 순간이었죠. 다시 한번 우리가 방심했었나? 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고 메리도 내일은 현금을 준비해두고 다시 시도해보자고 말하며 우리 둘은 그저 묵묵히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식사는커녕 한 끼를 제대로 먹지 못한 채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일어나서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어제의 불운한 하루를 뒤로하고 오늘은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야 했어요. 메리는 이제 더 이상 일본에서 불편한 일은 없을 거야. 편의점에서 뭔가라도 사서 식사는 해결하자며 조금 더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숙소 근처의 편의점을 찾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일본의 편의점은 언제나 24시간 열려 있고 깔끔하고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곳으로 유명한데 그곳에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편의점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선반에 진열된 샌드위치를 집어들고 음료수와 함께 결제했습니다. 다행히도 이번에는 카드가 문제없이 결제되었고 우리는 그 간단한 샌드위치를 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식사는 간단했지만 그동안 겪은 여러 사건들이 마음속에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의 첫 여행은 예상과는 너무 달랐고 정말 많은 계획들이 틀어졌죠. 우리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메리가 말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샌드위치를 한 입 먹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본에서 경험한 불편함과 예상치 못한 일들은 점점 더 많은 실망감을 주었고 이 모든 것들이 여행의 즐거움을 빼앗아 갔어요. 결국 우리는 이 여행을 제대로 즐기지 못한 채로 돌아가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계획대로 여행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저 남은 시간 동안 조금이라도 더 즐기려고 했지만 이미 여러 번의 좌절로 피로감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의 마지막 날도 별다른 사건 없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짐을 챙기고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는 것뿐이었죠. 공항에 도착하고 비행기를 기다리며 우리는 잠시 서로 말을 아끼고 있었습니다. 고국에 돌아가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겠지, 메리가 말하며 결국엔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선 피로와 실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메리에게 우리 아쉽지만 이번 여행은 다시 도전하는 거야. 다음엔 정말 제대로 준비해서 가자라고 말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창밖으로 일본의 풍경이 멀어져 갔습니다. 처음엔 일본에서의 기대가 컸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너무나 엉망이 되어버렸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여행이란 게 언제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고 이번 여행은 그저 하나의 교훈이 될 것이라고 마음먹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다음에는 정말 제대로 준비해서 일본을 다시 오자는 다짐을 하며 우리는 그저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행기가 고국을 향해 이륙하면서 저는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일본에서의 일련의 사건들을 되새기면서 저는 어린 시절 꿈꿨던 일본의 이미지가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일본이 저에게 최고의 나라였고 그곳에서 살고 싶다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현실에서 경험한 일본은 전혀 달랐습니다. 어릴 때 일본에 대한 이미지는 너무나도 긍정적이었고 도쿄는 마치 꿈의 도시처럼 여겨졌습니다. 일본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하고 기술적으로도 선진국이었으며 그들의 문화와 예술,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도 컸죠. 그때의 일본은 언제나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든 면에서 완벽해 보이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일본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환상이 깨졌습니다. 일본에서 겪은 불편한 상황들, 불친절한 서비스, 비효율적인 시스템과 과거의 영광에 그만 의지하는 듯한 나라의 모습은 어린 시절의 이상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한국과 비교해 봤을 때 일본은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뒤처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특히나 편리하고 체계적인 한국의 시스템과 그에 비해 일본의 여러 가지가 엉망이었다는 점은 그 차이를 더욱 뚜렷하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돌아가는 동안 점점 더 일본에 대한 실망이 커졌습니다. 어렸을 때 꿈꾸던 나라가 이렇게 완전히 변하다니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거리에서 느꼈던 불편함, 카드가 안 된다는 이유로 밥을 못 먹었던 경험, 그리고 소매치기 사건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 예상치 못한 일이었고 그 나라가 이제는 과거의 영광을 떠나 오히려 뒤처져 보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일본은 이제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있는 나라 같아. 저는 메리에게 말했어요. 메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긴 해. 예전에 일본과는 달라졌어. 이젠 한국처럼 효율적이고 편리한 나라가 된 곳이 많아졌지 라고 덧붙였어요. 그 말은 제 마음을 정확히 짚어낸 것이었죠. 어릴 때 느꼈던 일본에 대한 동경은 이제 과거의 추억 속에 남게 되었고 그곳은 더 이상 제게 꿈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일본이 과거에는 정말 위대한 나라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 모습이 점차 빛을 잃고 점점 더 다른 나라들에 밀려나는 모습을 보는 듯 했습니다. 그 나라에 저물어가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떠올리며 저는 그 차이를 확실히 느꼈습니다. 일본이 과거의 영광에 의지하고 있는 동안 한국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변화하며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차이점들을 통해 저는 일본이 이제는 더 이상 어린 시절 꿈꾸던 최고의 나라가 아니란 것을 깨닫게 되었죠. 비행기에서 내려 고국의 땅을 밟았을 때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일본은 이제 과거의 나라, 이제는 새로운 나라들에 비해 뒤처진 나라일지도 몰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여행과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그 여행에서 얻은 교훈은 단순한 실망에 그치지 않았고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경험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한국은 영국이나 일본이랑 달랐어요. 영국에 돌아오니 그제서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에게 영국은 일본과 비슷한 나라였다는 사실을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녀오고 나서 계속 한국이 머리를 맴돌고 한국에 다시 가고 싶다는 생각만 하게 되더라고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너무 귀중한 경험이 되었고 일본에서의 불행을 빨리 잊고 싶네요.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